안녕하세요. 조현진의 기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과 행사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목! 회사는 자본 조달을 할 때 타인 자본인 부채로 조달할지, 주식으로 조달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인 자본인 부채는 상환 의무가 있지만 주식으로 조달한 자금은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는 돈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해당 주식의 권리에 대한 가격 차이나 배당 수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에 비해 타인 자본인 부채는 회사가 잘 되더라도 그에 대한 결실을 이자 이상으로 얻지 못합니다. 자본에 투자를 하고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건 동업자의 입장인 것이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이자와 원금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주주가 될 수 있는 사채가 있습니다. 바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인데요. 전환사채는 간단히 말하면 회사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붙인 것입니다. 처음 발행할 때는 회사채와 같지만 일정 기간을 두고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전환권을 행사하면 그 회사채는 일정 수의 주식으로 바뀝니다. 사채는 주식 전환 옵션이 부과된 것입니다. 주식 전환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표면적인 이자는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 전환권을 제시하며 낮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투자자가 실제로 전환을 한다면 자금 유출 없이 재무 구조가 개선된 효과를 얻습니다.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면서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채권 투자와 동시에 주주로서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주주로서 참여할 수 있어 안정적인 채권 투자의 성격과 이 기업이 성장했을 때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사채이기에 전환이 되면 원래의 사채는 없어집니다.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HMM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컨테이너, 벌크 화물 운송을 주된 사업 내용으로 하는 해운회사입니다. 구 현대상선이죠. 2021년 반기 기준으로 컨테이너 운송 매출액 비중이 93%입니다. 이 HMM은 2020년 3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2,340원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해상운송 항로의 운임이 폭등하면서 HMM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9년까지는 영업적자 3천억 원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1조 원에 가까운 9,800억 원의 흑자를 거뒀습니다. 2021년 12월 기대치 매출도 그 직전에 2020년에 2배에 가깝습니다. 2019년 사업보고서 주석을 참고하면 이 회사의 자산 중 리스 중인 선박의 경우 손상을 인식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해상 운임이 상승하며 회사의 가치는 달라졌습니다. 2020년 3월 24일 종가는 2,000원대였으나 2021년 3월 24일 종가는 29,150원으로 주가는 1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때 주목을 받은 투자자가 바로 산업은행입니다. 2017년 12월 해운산업 구조조정을 하며 HMM의 전환사채 3천억 원 규모로 인수했었습니다. 표면 이자율은 1%로 다른 회사채보다는 낮은 수익률을 받았으며 기존 조건 또한 3년 만기 시 3%를 추가해 돌려받거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권이 있었습니다. 즉 3년 동안 평범한 조건의 회사채보다 낮은 수익을 얻되 3년 후 주주가 될 수 있는 권리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6천만 주를 주당 5,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HMM은 1년 만에 10배 이상으로 주가가 올랐지만 산업은행이 해당 조건의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건 HMM의 투자자라면 관심을 가졌을 정보입니다. 21년 5월 28일 51,100원을 기록한 HMM은 전환사채의 만기인 21년 6월 30일 이전 주식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측을 누구나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주가의 주식수를 곱해 시가총액을 산출하는데 이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시가총액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전환권을 행사한 시점은 21년 6월로 2조 4천억 원의 평가 차익을 받습니다. 주식으로 전환한 다음에는 이 주식을 매각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이 투자자가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 해도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결국 매도를 해야 합니다. 산업은행이 투입한 공적 자금을 언젠가는 회수를 해야 하니까요. 그 다음은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환사채는 사채에 이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사채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일정한 가격에 현금을 주고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입니다.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일반 사채에는 없는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음으로써 주가가 상승했을 때 행사에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신주인수권에 대한 대가로 보다 낮은 이자를 주고 자금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사채 투자에 대한 이자 소득, 그리고 주가 상승에 대한 이익을 둘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전 전환 사채는 전환이 되면 원래의 사채가 주식으로밖에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만기에 사채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원래 약속받았던 금액, 그걸 행사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 행사 가격보다 주가가 높아야, 즉 주식을 염가에 살 수 있어야 이 권리를 행사하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저리의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투자자에게 새로운 주식 자금이 납입되어 새로운 자금 조달을 받는 것입니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투자자가 아닌 회사 입장에서도 괜찮은 수단입니다. 다만 주식 투자자로서 주의해야 할 것은 부정을 암시하는 다양한 신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최대 주주나 대표이사가 빈번하게 바뀌거나 전환사채의 발행이 빈번한 것은 대표적인 징후입니다. 특히 자금 조달 후 대여금이 급증한다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상증자를 납입한 것처럼 꾸몄을 수도 있습니다. 회계장부에는 다른 곳에 대여를 했다고 써두는 거죠. FM스쿨, 수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에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나오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